한마디로 지금 말씀하신 주봉상의 볼펜 상단을 터치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근거는 단 한 개도 없지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보유기간을 지금은 더 길게 볼 때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와 예비부자 형님들인데 반갑습니다. 오늘 소식들 확인하셨죠? 혹시 뭐 점심시간에 바쁘셨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드시느라고 뉴스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전해드리자면 마운트콕스 상한기한이 내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년에는 엄청나게 팔 수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마운트콕스발 매도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주말 동안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지금 현재 급등 구간은 사실상 이평선 돌파 효과죠. 200일선을 돌파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또한 200일선을 하회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온다는 거. 이제는 쩔코 동생과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시라면은 요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셨다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잖아요. 200일선에 걸쳐 있을 때는 상회할 때나 하회할 때, 그러니까 돌파할 때나 그보다 아래로 일시적인 하락이 있을 때마저도 급등과 급락을 보일 수 있다. 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추세상으로 보자면은 현물 ETF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이었죠. 유입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바로 직전 3일 내내 그러니까 주중 내내 팔았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금요일 이틀간의 매수세가 화수목 3일간의 매도세보다 더 컸다. 거의 뭐 3배 가까운 수치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알고 계신다면은 실제적으로 주중에 지난주 좀 바빴잖아요. 뭐 CPI라던가 뭐 기타 등등 인덱스들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주봉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홀딩할까 하는데 그러자니 주봉 상단을 찍고 급등이 나올 것 같아 고민이네요. 중기 투자자로서 이제 헷갈릴 때가 됐죠. 일단 주봉상으로는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2년 11월 달에 우리 비트코인 매수하면서 15,800달러 이때 풀매수 때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명확한 최저점 이런 건 없다.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사야 한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최저점 2천만 원을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단식 하락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여기 48K 가즈아 구간을 제외하면은요. 여기는 하락 추세선 터치 구간이니까 뭐 상승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냥 숄더 만드는 정도 요 정도 수준이었죠.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매수할 때 여러분 지금이 최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서 한 계단 정도 더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이나 뭐 물도 타지 말라 이렇게 의견을 밝혔었던 제가 풀매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건 여러분 제가 미래를 보고 왔는데 비트코인 2천만 원, 즉 15,800달러가 최저점입니다. 여기에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냥 제가 풀매수 의견을 밝히고 신뢰를 못 하시겠더라도 일단 반 이상은 사두셔라. 안이라도 사두시면은 여기서 있어봐야 한 계단 정도인데 뭐 여기서 기껏 내려봐야 뭐 한 1,200만 원 내리면 물 타신다면은 어차피 충분히 단기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최저점이다 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알 수 없으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이걸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이게 작전 세력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법한 이런 뭐 국내 주식 시장도 아니고요.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누가 얼마나 더 사고 얼마나 더 팔지 누가 알겠어. 그거를 미리 예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좀 포기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여기에서 이제 계단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많이 내렸다가 그 다음에는 스텝이 점점 줄죠. 점점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15,800까지 갔을 때는 하락폭이 뭐 거의 지금 차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높이가 잘 안 보이실 정도로 하락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낙폭이 커지는 상태에서 계단이 이렇게 높은 계단이었다가 점점 얕아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내려봤자 얼마나 내리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일개 저와 같은 분석가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감시를 받는 국책은행, 그것도 국민은행이라는 초대형 은행에서 철저하게 감정평가에 의한 시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그중에서도 특히 아파트에 대한 변동성은 이 쩔코 동생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분석하는 시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도, 심지어 국민은행에서도 특정 아파트의 최저점 이런 건 알지 못해요. 자, 업토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전 얘기로 돌아가냐. 쩔코 동생 뭐 최저점 뭐 잡은 거 자랑하냐. 네, 약간 뭐 자랑성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누구도 몇백, 몇십, 몇만, 몇천, 몇 원까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알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걸 반증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따라서 주봉상으로 분석했을 때 장기적인 분석이 조금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월봉에 200월봉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월봉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나중 얘기니까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내년까지 혹은 오늘부터 내가 팔고 싶은 날까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게 그 누구도 주봉 상단을 터치하고 떨어질지 주봉 상단을 찢고 급등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 뇌피셜이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이제 11월 초에 뭐 있어요? 일단 대선 발표 있죠. 대선 발표 끝나면 바로 뭐 있어요? 금리 발표 있죠. 그리고 11월 지나면 또 뭐 있어요? 연말 랠리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쯤 돼서는 여기서 냉정하게 봤을 때 또 한 번 중기적인 하락 추세에 한마디로 지금 말씀하신 주봉상의 볼펜 상단을 터치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근거는 단 한 개도 없지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보유기간을 지금은 더 길게 볼 때다. 한마디로 장투 안 하고 적당히 그냥 약간 뭐 스윙 형태보다는 조금 긴 텀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뭐 여행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제 결론은 여행 내년까지 계속 하시다가 내년에 파시기 바라겠습니다.